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강의. 오늘 중심 문장은 면역력은 병과 싸우는 힘이 아니라 몸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힘이다라는 거를 좀 중점으로 두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초 영양학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하게 잡았던 문장은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몸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흡수하고 사용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면역력은 흔히 알고 있는 면역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면역력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감기에 안 걸리는 힘, 바이러스에 이기는 힘, 병균과 싸우는 힘, 몸속 군대 같은 것,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면역력에는 분명히 방어 기능이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비정상 세포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을 오직 싸우는 힘으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면역력은 전쟁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면역은 몸을 유지하는 사실 시스템이에요. 음, 면역력을 무조건 강해야 좋은 것, 면역력이 높아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면역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무조건 좋고 막 높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면역력은 정확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반응하고 정리가 끝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위험은 막고 내 몸의 조직은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증이 필요할 때는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염증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겨요. 면역력이 너무 약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너무 예민하면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같은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면역이 방향을 잃으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염증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염증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서는 만드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염증이 사라져 꺼져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 않으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거예요. 면역력은 병과 싸우는 힘이 아니고 몸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힘이에요. 이 문장을 중심으로 두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면역력을 군대처럼만 보지 않을 거고, 면역력을 감시 시스템으로 볼 거예요. 감시 시스템, 정리 시스템, 균형 시스템, 회복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될 건데, 왜 나는 자주 피곤할까? 왜 나는 자주 부을까? 왜 나는 감기에 잘 걸리는가? 왜 나는 염증이 오래 가는가? 왜 나는 피부가 예민한가? 왜 나는 잠을 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면역력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면역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됩니다. 면역은 태어난 뒤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엄마 몸속에서부터 기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면역력 이야기는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역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엄마 몸속에서부터 면역의 기초를 배워요. 태아는 엄마의 몸을 통해 영양을 받고 엄마가 먹고 엄마가 소화하고 엄마가 흡수하고 엄마의 혈액을 통해 전달된 것들이 태아의 몸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독립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몸 상태를 통해 몸을 만들어 갑니다. 엄마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몸의 미토콘드리아와 엄마의 몸의 혈액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아야 해요. 임신 중의 영양은 단순히 아기가 잘 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아기의 장, 피부, 면역, 신경계, 대사 시스템 처음 세팅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세팅되는지가 너무너무 첫 세팅이 중요해요. 물론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빠의 정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빠가 함께 엄마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 생명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엄마의 영양 상태, 수면, 스트레스, 장내 환경, 염증 상태, 생활 습관은 태아의 초기 몸 형성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몸 관리를요, 보통 대부분 특별한 기간에만 하세요. 근데 특별한 기간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피 다이어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일의 태교처럼 나의 몸을 대하는 과정이에요. 태교하듯이 나의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 관리는 늘 항상 태교하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늘 항상 스스로를 대접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아무거나 먹지 않으려고 하죠. 술, 담배, 이상한 음식, 위험한 환경을 조심합니다.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환경에 있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임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매일 세포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세포는요, 매일 출산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세포들은. 내 장도 매일 반응하고, 내 피부도 매일 회복을 하고 있고, 내 면역계도 매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다이어트에서 말하는 몸 관리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태교처럼 내 몸을 대하는 것이에요. 이제 태아의 면역 형성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아는 엄마 몸속에서 양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태아는 양수를 삼키고, 거기다가 소변도 보고, 다시 그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해요. 물론 하루에 한 번씩, 교체가 돼요, 양수는. 이 과정은 단순히 이상한 일이 아니고, 태아의 장과 피부가 외부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에 아기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미생물 환경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몸은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요. 장도 준비하고 피부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면역계를 준비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자연분만을 할 때 아기는 산도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며 엄마의 미생물 환경을 접하게 돼요. 이거 단순히 출산의 과정이 아니라 아기가 외부 세계의 미생물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아이한테 어, 그 네, 물려주게 돼요. 초기 미생물 노출, 모유 수유, 피부 접촉과 같은 환경은 면역 발달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최근 이 초기 미생물 노출이 장내 미생물 형성과 면역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출산 방식, 모유 수유, 초기 항생제 사용, 초기 피부 접촉이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더 이상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운동을 이제 하고 있어요. 유아도 이제 사실은 초기 백신을 맞추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요, 면역력은 태어나서 감기 몇 번 걸리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면역력은 처음부터 몸 전체 환경 속에서 길러집니다. 장, 피부, 수면, 영양, 미생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가르쳐요. 이제 모유 수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모유 이야기를 하는데, 모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아이가. 모유는 우리 아이에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영양 시스템이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영양 시스템. 모유에는 에너지, 지방, 단백질, 면역 관련 성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장은 아직 미숙해요. 언제까지 사실 미숙하냐? 사랑니가 날 때까지. 사랑니가 날 때까지 미숙한 장이다. 사랑니가 난다는 뜻은요, 나는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라는 신호예요, 몸에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가 날 때까지는 장은 아직 미숙한 상태다.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은 걸 먹게 되죠, 사실. 아기의 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인 동시에 면역력을 배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비타민 D 대사와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아기의 장과 신경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은 너무너무 중요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나쁘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몸을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면역력을 이해하려면 지방을 정말 다시 보셔야 된다. 세포막은 지방 구조와 연결이 돼요. 면역세포도 세포예요. 장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피부 장벽도 지방과 단백질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장벽과 피부 장벽이 안정되어야 면역력이 덜 예민해져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면역은 싸워서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면역은 장의 벽과 장벽,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덜 싸워도 됩니다. 그죠? 좋은 집은 문과 창문이 튼튼해요. 문이 다 열려 있으면 아무리 경비원이 많아도 집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엄청 그 보안 철저하게 하는 집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장벽이 약하고 피부 장벽이 약하고 수면이 무너져 있고 영양이 계속 부족하면 면역은 계속 출동해야 돼요. 계속 출동하는 면역은 강한 면역이 아니고 지친 면역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 계속 출동하는 면역은 강한 면역이 아니다. 지쳐있는 면역이에요. 그리고 지친 면역은 언젠가 과민해지거나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면역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해피다이어트의 언어죠. 밸런스, 균형. 이제 면역세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들도 이해할 수도 있도록 아주 쉽게. 우리 몸에는 다양한 면역세포가 있는데 호중구 같은 세포는 빠르게 출동하는 현장 대응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배식세포는요, 청소부이자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T세포는 특정한 적을 기억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B세포는 항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NK세포는 비정상세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면역세포들은 각자 역할이 다 다르다. 어떤 세포는 먼저 달려가고, 어떤 세포는 먹어치우고, 어떤 세포는 기억하고, 어떤 면역세포는 정리를 하고, 어떤 면역세포는 과잉 반응을 조절하는 세포들이다. 이렇게 세포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 호중구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는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역할은요, 하나의 버튼이 아니에요. 면역은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한 악기만 크게 울리면 좋은 음악이 되지 않아요. 모든 악기가 각자의 타이밍에 맞게 들어오고 빠져야 음악이 돼요. 면역력도 그렇습니다. 반응할 때 반응하고 멈출 때 멈추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내 몸은 저를 공격하지 않아야 해요. 이 조율이 면역력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몸은 이 조율이 왜 깨져 있을까?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은 영양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잠이에요. 저희가 기초영양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력에서도 또한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잠은 몸이 회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낮 동안 몸은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음식이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을 만나고 미세먼지를 마시고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이 모든 것이 몸에는 입력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그 입력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계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출동한 면역들이 밤에는 정리되지 못하게 돼요. 염증이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못해요. 장도 회복하지 못해요. 피부도 회복되지 않고 뇌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이야기를 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면역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에서 이 강의 면역력에서 반드시 반복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은 잠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잠을 줄이면 하루를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줄이면 몸의 수리 시간이 줄어들어요. 수리 시간이 줄어든 몸은 더 빨리 낫게 되겠죠. 더 예민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잘 붓고, 더 잘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면역의 첫 번째는 잠이에요. 두 번째는 장이에요. 첫 번째는 잠이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장입니다. 장은 면역의 교육의 장이에요. 교육장이다.
음식, 자극물질, 미생물, 분해되지 않은 조각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돼요.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장 주변에는 많은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장을 지나가죠. 그 음식 안에 영양도 있고 자극물질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분해되지 않은 조각들도 있고 또 산화질소도 있고 장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이거를 들여보내도 된다. 아, 이거는 막아야 한다. 아직 더 분해가 되어야 한다. 이건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 정도가 아니고 장은 면역의 판단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1강의 기초 영양학을 다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력에서도 똑같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장벽을 자극하면 면역계는 그것을 안전한 영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효소가 중요하고, 씹는 것이 중요하고, 장벽이 중요해요. 식사 속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수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도 밤에 회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식물성 단백질, 렉틴, 글루텐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들이 공개 강의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단 글루텐이 모든 사람에게 독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장벽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품의 단백질이나 특정 성분이 몸을 자극할 수 있다. 어, 그래서 해피 다이어트는 유행처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반응을 좀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고 나서 배가 편한가? 가스가 찼는가? 혹시 피부가 뒤집어지진 않았는가? 잠이 무너지는가? 관절이 붓는가? 코가 막히는지, 변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이것들이 몸의 언어입니다. 음식을 이념으로 선택하지 말고 몸의 반응으로 읽으셔야 된다. 이제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이야기를 좀 살짝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부 문제, 코 문제, 기관지 문제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면역 관점에서 이거를 보셔야지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면역기관이에요. 코와 기관지는 외부 공기와 만나는 면역의 경계이기도 해요. 장은 음식과 만나는 면역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코, 기관지, 장은 따로 떨어진 기관이 아니에요. 모두 외부 세계와 만나는 경계예요. 이 경계가 예민한 상태가 반복이 되면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누구는 피부로 나타나고, 누구는 코로 나타나고, 누구는 기관지로 나타나고, 누구는 장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해피다이어트에서는 증상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경계가 왜 예민해졌을까? 장벽이 약한가? 수면이 부족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혈당이 흔들리는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미네랄이 부족하진 않은지, 회복이 안 되고 계신 건 아닌지. 면역 강의에서는 가장 위험한 프레임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예요. 그렇게 가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은. 해피 다이어트는 한 가지 가공식품, 가공탄수화물, 가공당은 나쁘다. 사람이 만든 거는 자연이 준 거. 지구가 준 것 그대로. 무슨 말이냐? 사람이 건드려서 맛있게 만들어 놓은 과일은 나쁘다.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무언가를 한 거는 나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 자연이 그대로 준 것들은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좋고 나쁨을 가르치려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